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2차 폭락 터졌다. 벌써 10억 아파트가 4억. 집값이 3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급락하면서 2차 하락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재건축과 분양권이 하락하고 강남과 소형 새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것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이미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들도 2013년 바닥장에 60%까지 폭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진단합니다. 2024년에 주요 기관과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도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승할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2차 폭락 터졌다. 벌써 10억 아파트가 4억. 보시면 지금 부동산이 금가고 완전히 분기가 됐네요. 돈이 지금 증발하고 있어요. 2차 폭락, 시한폭탄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차 폭락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급매물만 자꾸 쌓이고 강남 재건축 단지가 억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아직은 보편적으로 쫙 떨어지지는 않지만 선도 아파트들이 지금 띄엄띄엄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없이. 먼저 재건축 대장주 압구정 현대가 13억까지 추락, 정말 엄청난 금액이 떨어졌네요. 송파, 목동, 여의도 이 일대가 바로 한강변에 유망한 재건축 아닙니까? 4억씩 추락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뉴스 쳐보면 다 나와요. 서울 외곽, 노두강 있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서울 외곽도 30%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진 상태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도 이런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뭐 재건축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거래가 안 돼요. 그냥. 자, 분양권 하락입니다. 이번에는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은 경쟁률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센 곳도 막상 10대1, 30대1까지 갔던 곳들도 미계약돼 버려요. 자, 두 번째, 서울 전국 분양권. 지금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마이너스 5천만 원 떨어진 데는 너무 많고, 많이 떨어진 곳은 2억까지 떨어졌어요. 분양가가 6억, 7억밖에 안 되는데 2억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나옵니다.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 서울 수도권 미분양 할인. 일부 지역은 미분양 할인, 이건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은 뭐 당연하고요. 최소 1억, 최대 3억까지 아예 얼마나 정말 많이 할인한 겁니까? 1억에서 3억.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또한 지금 2차 폭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핵심적인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즉 강남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강남이 떨어지면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먼저 올라가니까 다 떨어진다. 핵심 지역 하락 진행 중이고, 소형 평형도 웬만하면 소형은 버티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실수요자가 제일 많은 이 소형이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하락. 새 아파트 하락. 수요층이 높아요.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제일 커요. 바로 이러한 근거를 들고 있죠. 그렇다면 전국 아파트 대폭락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집값 2차 하락 본격 돌입. 전국 아파트값 벌써 15주째 연속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15주면 3달입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세 하락의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아직은 조금 빠르긴 하지만 대략 20주 정도 하락을 해버리면 이건 대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시세가 하락 지속하고 있고, 또 대장 아파트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지표, 뭐 거래라든가 심리 이런 게 안 좋아요. 보면은 전국 15주 연속, 서울은 14주 연속 하락입니다. 정말 한 번도 회복을 못하고 계속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고, 참 묘하죠. 서울은 다만 하락폭을 좀 줄였어요. 마이너스 0.02. 그리고 경기도는 마이너스 0.06%로 확대됐고, 전국은 마이너스 0.05입니다. 자,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되면 대세 하락의 위험성이 큰데, 지금 15주 연속이니까 뭐 3개월 다 됐다고 봐야겠죠? 자, 하락 확대. 2월달 KB
선도 아파트 그 50개가 있습니다. 이 50지수 봤더니 마이너스 0.14%로 하락폭이 커졌죠. 자, 불확실성. 먼저 떨어질까 올라갈까 불확실성 다음에 이제 관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 하락 확산, 현재까지는 그래요. 하락 확산 순으로 지금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 빠지지 않는 서울 강남, 경기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분당, 과천,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이런 곳들의 하락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하락, 거래 심리. 거래량이 2월 달에 좀 반짝 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오히려 증가했어요. 다만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거래가 내려갔고요. 매도자 매물 급증, 매물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매수자가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 이 절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3대 심리지수 하락. 자, 세 가지 부동산의 심리라고 하죠. 먼저 매매하는 심리, 그 다음에 분양 심리, 경매 심리. 이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정도만 떨어져 준다면, 지금 일부러 각 지역의 대장주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 정도로만 떨어져 준다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사례는요, 예전에 폭락했을 때, IMF 때하고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하고, 만약 이번에 1, 2년 더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가격이 얼마까지 이르는지 변천 과정을 보자고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47평. 자, 2007년에 15억 했던 게 세상에나. 자, 지금 15억 했던 게 아니죠. 이때 32억 했었죠. 이게 2013년 15억. 오, 그럼 60%나 떨어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21년에는 60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로. 400%. 자, 4배 뛰었네, 4배. 자, 만약 이번에 빠진다. 그럼 보통 60%를 그대로 한번 적용한다면 25억까지 세상에. 압구정 현대 6차 47평이 25억을 한다. 이 정도면요,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13, 14억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이. 자, 그 다음에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48평이 2007년에 14억 했는데 2013년 6억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네요. 60%. 이게 지금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24억입니다. 400% 역시 뛰었어요. 만약에 2026년까지 추락을 한다. 얘 10억까지 빠져요. 자, 그럼 60% 폭락을 하네요. 건지는 거죠, 그냥. 자, 대전 서구 둔산동이 크로바 47평. 2007년에 8억이었던 게 2013년에 5억, 35% 폭락했습니다.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2021년 무려 18억까지 뛰었어요. 역시 360% 폭등했네요. 3배 이상, 4배 가까이. 자, 2026년에 만약 이때까지 빠진다 그러면 8억입니다. 10억이 날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주사라이브 더 제니스. 야, 여기 보면 49평짜리가 7억이 5.5. 생각보다 덜 빠졌죠. 23억. 23%. 그런데 2021년 23억. 무려 420%. 요즘 왜 대구가 폭락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뛰었잖아요. 수도권 강남만큼 뛰어버렸잖아요. 2026년이면 10억까지. 이미 지금 얘 16, 7억에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지금 1, 2년 더 빠지면 10억까지 추락합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다만 폭락한다는 조건이지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과거 상승장과 하락장 이거 보면 86년부터 2020년까지 나왔는데 이 빨간 걸로 박스 친 게 하락장이에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인데 이 빨간 거 박스 친 거에 파란 색깔 있죠. 이게 지금 하락한 표시입니다. 오, 먼저 이때 많이 올랐다가 99년에서 93년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때만 보면 97년에서 99년 이 IMF 때, 그 다음에 2003년에서 2005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빠졌죠. 자, 이번에 22년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2년부터. 뭐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 크게 만약 대세 하락으로 본다면 이게 25년이나 6년까지 빠지면
5차 하락장이 되죠.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하락장도 생각보다 길죠. 여기 보면 부동산 하락장 분석을 해볼게요. 1986년에서 2022년 40년 하락장 분석을 했더니 국내 문제로는 한 2, 3년 떨어지고 뭐 글로벌 문제 또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3에서 5년까지 떨어집니다. 자, 1차 하락장에 4년 걸렸어요. 이때 일본발 30년간 부동산 폭락을 우리나라도 약간 영향받은 거죠. 2차 하락은 97년에서 99년. 자, 3년. 한국은 IMF 때 부동산 폭락. 3차 하락이 2003년에서 2005년. 자, 2년 걸렸습니다. 그냥 국내 카드 대란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이클 상태에서 하락. 4차 하락은 2010년에서 14년. 5년이네요. 근데 미국발 부동산 폭락으로 폭락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그 서울 얘기고요. 경기도는 2010년에서 19년까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폭락한 후에. 서울이 먼저 뛰죠. 자, 그 다음에 5차 하락장은 이제 진짜 2022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24년부터 올라갈까요? 아니면 26년부터 올라갈까요? 하락장이 몇 년이 나올까요? 해외 코로나하고 자, 금리 인상발 폭락이죠. 주요 기관 집값 최대 50%까지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전국 집값 떨어진다. 상당히 많이 배팅을 하고 있죠. 하락 쪽에 전문가들이. 자, 먼저 국토부 현재 2022년 고점 대비 80에서 90%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한다. 상당 기간 사이클상 하향 안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 부동산 부추기는 행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죠. 주요 기관 자, 먼저 주산연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전국 마이너스 1.5% 하락. 다만 서울은 조금 올라갈 것이다. 건산연 매매가 2% 하락을 두고 있고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들 하나같이 70% 이상이 하락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기관 한국은행 2015년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50% 이상 떨어질 것이다. IMF 자, 거품 가격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20% 이상 떨어질 것이다. 교보증권도 마이너스 50%. 의외로 기관들이 마이너스 50% 공격적 폭락을 예고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주요 전문가들 70%, 서울 강남도 5억두 전문가 74%가 올해 집값 떨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 하락폭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떨어진다. 공인중개사들. 자, 523명 설문조사 했는데 79% 하락 전망.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여기서 1에서 10은 실제로 10에서 2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산관리 PB. 역시 79%가 하락한다. 마이너스 3%에서 5%는 상당히 크게 보는 거예요. 20, 30% 이상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중개사, PB 모두 다 폭락을 예측합니다. 다만 우리가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을 같이 공부하면서 전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2024년 2, 3년 폭락장이 재현될 것이다. 무슨 얘기하느냐? 자, 2024년부터 2, 3년 고점 돌파할 것이다. 신고가 찍을 것이다. 부동산 전망이 완전 극과 극인데 현재로는 하락 전망이 조금 더 늘어났죠? 먼저 폭락장, 대출 제한, 가계부채 연체율, PF 대출 이런 부분들 DSR까지 축소하는데 무슨 근거로 집값이 뛰겠느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제 침체가 장기화. 투자 급감, 외진, 갭투자, 다주택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공급 폭탄. 역시 이번에도 3기 신도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집값도 떨어지는데 물량 폭탄까지. 자,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붕괴, 돈가무. 지금 쉽게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다. 이번에 지금 미국 2월달 예상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내일 나오죠. 그런데 대략 CPI가 예상보다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좀 봐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폭락장 재현. 무슨 얘기냐? 올라간다. 고점 돌파한다. 오히려 신고가 찍는다. 기준금리 인하. 자, 말이 뭐 필요했느냐?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좀 늦어졌지만 한국 7월, 미국 6월이 거의 이렇게 보인다. 현재 10년물 국채 시중금리 계속 급락 추세인데 무슨 근거로? 집값
올라간다. 금리 때문에. 두 번째, 경제 회복이 기대.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자, 시중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경제 회복, 주가, 부동산, 암호 오히려 지금 이게 계단식으로 하면서 뭔가 모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주식? 지금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신고가 찍고 있고 갭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올 여름, 올 가을로 갈수록 집값은 더 뛸 것이고 갭 투자는 증가하면서 전세가율이 뛰니까 갭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단기 물량 부족, 인허가, 분양, 착공, 입주 뭐 하나 1, 2년 동안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서울은 전멸이다. 자, 물가 후유증, 분양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이런데 뭔 집값 떨어진다고 하느냐. 제가 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를 가지셔야 돼요. 일단 제가 오늘 제목 잡은 것은 아파트 2차 폭락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많이 들었고요. 자, 부동산 침체 세 가지. 그러면 2차 폭락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U자형 폭락, W자형 폭락, L자형 하락. 뭔 말이냐. U자 22년 집값 급락 후에 24년까지 조금 약간 완만하게 U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나 먼저 뛰겠죠. 23년 하락 확대 후 24년 상반기 때 이제 올해 상반기 지금 상반기인데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때 올라갈 것이다. U자형 다만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차별화. 타이밍은 24년 초다. 같은 하락인데도 24년을 잡고 있네 U자는. 근데 좀 더 많은 게 W자예요. 오늘 제목 2차 하락은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근데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2차 하락인 거죠. 그거는 주로 더블딥에 대한 얘기예요. 23년 조금 반등했잖아요. 그런데 24년에 다시 하락하고 25년 이후에나 올라가니까 더블딥일 것이다. 집값 반등 후에 하락폭이 확대되고 보통 폭락론자분들이 이렇게 더블딥을 많이 얘기합니다.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자, W자는 조건은 미국 등 선진국 집값도 W자로 간다는 조건이죠. 자, L자형 22년 급락 후에 24년부터 약보합. 실제로 작년에도 뭐 폭등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조금 올라온 거고 올해도 지금 폭락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약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약보합을 지속할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5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 L자 조건,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처럼 완전하게 붕괴된다는 조건이에요. L자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20년간 빌빌빌거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났다는 거예요. 파탄. 그런 짝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U자냐 W자냐 아무튼 침체 형태로 갈 것이다. 한국 3대 위기 건설사 지금 부도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24년 부도 5곳, 폐업 565곳, 대형 중소기업, 그 다음에 PF 우발 채무, 은행 심각하죠. 이 건설사로 인한 은행, 특히 이금융권, 비은행. 자, 부동산 PF 대출 관련 금융부실이 심각하고 이금융권, 저축, 상호금융, 새마을, 국책은행, 지방은행 이런 데가 위험해요. 자,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경제위기 때를 초과하고 있어요. 이미 금융위기가 터져도 할 말 없다 이런 말이죠. 경제도 안 좋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력, 끼케야 지금 2.1% 지금 급격한 추락하고 있죠.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국이긴 하지만 23년, 22년에서 23년 그 결과는요. 정말 경제 완전히 망가떨어진 거예요. 22년, 23년은 정말 심각합니다. 자, 24년마저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거는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도 별로 안 좋아요. 똑같은 시간을 노동을 했다. OECD 평균이 100이라면 7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G7 국가 똑같이 일을 했는데 60%밖에 안 돼요. 이 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소멸된다라고 지금 계속 해외에서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고 있죠. 집값 하락만큼 중요한 것은 차별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락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차별화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뛰는 곳, 그냥 보통으로 뛰는 곳,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 뛰는 곳, 강남, 서울. 원인은 세계적 경쟁력, 관심이 집중되고 양극화, 땅도 좁죠. 자, 그 다음에 보통 GTX,
이런 데예요. 그리고 강남 서울 인접지역. 왜? 원인 강남과 서울 팽창으로 그 주변의 핵심 지역은 그래도 괜찮다. 장기 위험한 것. 자, 경기 인천의 대부분이에요. 외곽 일부 중심 60% 이상은 위험하다. 왜? 집이 남아돌아. 인구는 줄고. 광역시 지방은 더 심각하죠. 수도권보다 더 불안합니다. 90%가 위험해요. 원인 인구 급감, 인구 이동, 주택과.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와, 이거 빚인데, 자,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이 엄청난 빚을 끌고 가고 있네요, 사람이. 집값 전망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씩 정하여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는 안 되며 항상 관망하면서 타이밍과 입지를 그때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